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들은 때로는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거친 욕설이나 노골적인 비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던진 비아냥, 농담인 척 건넨 무례한 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무심한 표현들 속에서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비아냥은 들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찌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무례함을 겪었을 때 가장 큰 아픔은 상대가 내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무례함이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참아야 하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그 무례한 상대가 직장 상사, 가족, 오랜 친구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는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멀리할 수도 없고 당장 끊어낼 수도 없는 관계이기에 우리는 쉽게 참자, 넘기자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상대에게 또 다른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 더 심한 말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례한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상대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례함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농담처럼 들려도 웃으며 넘기는 대신 내 감정과 내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쉽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상대가 무례한 줄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불편합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짧은 표현이지만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마디 단호한 표현, 하나의 경계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입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가 던진 무례한 말에 웃으며 넘기던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다르게 대응할 차례입니다. 웃으며 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경계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군가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 없이 무심코 무례한 말을 던지곤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예요? 그 나이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대수롭지 않게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결국 무례함은 반복되고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한마디가 바로 그 말, 저한테는 실례해요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알리는 동시에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화를 내거나 비꼬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 그러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서정민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지켜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들에 늘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저한테는 실례예요. 제 삶도 소중하니까요. 이 말 한마디는 친척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함부로 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한 말을 듣고도 상대가 악의는 없었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무례함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기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을 긋는 것. 그 말 저한테는 실례예요. 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성숙한 요청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가 나의 경계를 넘을 때 미소 뒤에 숨거나 웃어넘기지 말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말하고 나면 그 이후로 상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깊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빠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 말 저한테는 실례예요.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필요한 순간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단숨에 멈추게 만드는 두 번째 말은 이 말 계속 들어야 하나요? 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언을 당연하게 여기고 듣는 이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참고 넘기거나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지만 결국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 말 계속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그 흐름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던지는 이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말을 던질 때 감정을 싣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차분하게 던지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오연우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같은 부서 동료에게 무시당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심한 발언을 하자 결국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말 계속 들어야 하나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고 그 이후로 상대는 오연우님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 말 계속 들어야 하나요? 는 상대를 모욕하거나 싸움을 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상대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례한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하고 싶다면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 한 문장은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모릅니다. 웃으며 농담처럼 말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럴 때 침묵하거나 그냥 넘어가면 그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집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은 그 흐름을 단번에 끊어줍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태도입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가족사나 사생활을 무례하게 건드릴 때 부드럽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대신 적어도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는 자존심을 세울 여지를 남기면서도 나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인식하고 무례한 발언을 조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무례한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에 휘말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준비해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격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느리게 말하기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흥분한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빠르게 쏟아내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반면 한 음절 한 음절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그 자체로 침착함이 전달되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눌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거 맞나요? 같은 말도 빠르게 내뱉으면 공격적으로 들리지만 천천히 말하면 차분한 경고가 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은 단순히 말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말할 때의 표정과 시선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면 전달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하는 태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짧은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몇 초만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말을 꺼내면 훨씬 차분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힘이며 상대에게 나를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부터는 말만 준비하지 말고 마음의 속도까지 조절해 보세요. 느리게 말하는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세 가지 말을 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톤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흥분하거나 목소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단단한 톤으로 말하면 그 짧은 한마디에도 힘이 실립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가 끝난 직후 조용히 건네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경계를 알릴 수 있고 단둘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반성을 유도할 수 있죠. 마지막은 눈빛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눈으로 전달됩니다.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 가볍게 들립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전하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박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단호함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무례함 앞에서도 당당하고 품위 있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작은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불편함과 서운함을 단 한 번의 대화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관계의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영수 씨는 경력 12년 차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회의 시간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윗사람이 그건 좀 아닌데요 라며 바로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일축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이니까 상사니까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은 무너지고 점점 회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없이 나를 짓밟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리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날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상사는 또 그의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영수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당황한 듯 했고 다른 동료들도 놀란 눈으로 이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기에 그 짧은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는 이영수 씨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일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도 불편했었거든요. 그날 이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례함을 참는 것은 결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키는 한마디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영수 씨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것이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관계란 무조건 참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경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 경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직접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의 단호한 말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첫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단번에 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참아온 무례함이 있다면 이제는 이 짧은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고 부드럽게 감정을 씻지 않고 하지만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당신이 꺼내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의 무례를 참아 넘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정작 그렇게 할수록 나에 대한 존중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짧지만 단단한 말들, 그 말 저한테는 실례예요. 이 말 계속 들어야 하나요? 그 말 제 앞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에게 경계를 알려주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지키고 더 따뜻한 사람들과 건강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